예, 우리 고1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이제 태양계 역학 7번째 시간이 되었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전번 강의 달의 운동 관련 내용을 쭉 정리해봤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제 일식과 월식 또 내용하고 문제 이거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재고 79쪽에 이제 달 문제 18번 기본 문제 18번부터 볼게요. 이건 간단 문제죠.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와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긴 달에 위치했어요. 그럼 달은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했죠. 그럼 서에서 동이라는 게 뭐냐면 서에서 동이라는 게 바로 시계 반대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가 떠서 지는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처음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난 다음에 꼭 서쪽 가서 지죠.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동에서 서로 가면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로 가면은 시계 방향. 그럼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 자전에서도 얘기했듯이 북쪽 하늘을 봤을 때는 반대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이 거꾸로 동쪽으로 가는 게 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게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별의 일주운동 방향도 역시 동에서 선대.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하늘에 있는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 이걸 시계 방향이라고 그러고 근데 북쪽 하늘에 있는 별들 일주운동 방향도 역시 동에서 서. 근데 이걸 방향을 얘기할 땐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근데 이제 달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을 얘기할 때는 서에서 동,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상태로 가니까 이 자리가 바로 사기죠. 달이 태양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떠서 같은 시간에 지는 거야. 그럼 A가 상현, B는 보름, C는 하현. 그럼 C하고 요 삭 사이에 있을 때가 금음. 그럼 요 삭하고 A 상현 사이에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초승달이 되는 거죠. 그럼 상현달 위치는 A고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달은 보름달이잖아요. 항상 우리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반대 방향 자리가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긴 달은 보름달, 그러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게 돼요. 그런데 항상 이 달은 초승달하고 상현달은 태양보다 늦게 떠서 늦게 지는 달, 그러니까 해가 진 후에 볼 수 있는 달이라고 했죠. 근데 금음달하고 하현달은 태양보다 먼저 떠서 먼저 지는 달,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볼 수 있는 달이 돼요. 근데 보름달은 지구에서 보면 태양 반대 방에 있는 달, 그러니까 보름달은 해가 진 후 초저녁부터 해가 뜨기 전 새벽녘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 반대 방에 있으니까 초저녁에는 동쪽 하늘에서 새벽에는 그럼 당연히 서쪽 하늘 볼 수 있겠죠. 그럼 한밤중 자정 무렵에는 남쪽 하늘 볼 수 있는 달이 바로 보름달이 되게 돼요. 다음 이제 19번 문제인데 19번은 이제 달 문제인데 그림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 보이는 반달 이게 상현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현달은 해가 진 후에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상현달은 이렇게 반이 보인다는 거는 지구에서 볼 때 태양하고 90도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태양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 친 후에. 그럼 이거 그래서 상현달은 초저녁에는 남쪽 하늘에서 그럼 한밤중 자정 무렵에는 서쪽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현달은 초저녁에는 남쪽 하늘, 자정 무렵에는 서쪽 하늘.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볼 수 있는 달이 바로 상현달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달이 관측한 시간은 상현달이 남쪽 하늘에서 보이니까 초저녁이 되는 거죠. 답은 초저녁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달 중에 그러니까 왼쪽이 보이는 반달이면 이건 하현달이잖아요. 그럼 하현달이 남쪽 하늘에서 보이면은 일단 태양이 해가 여기 있는 거죠. 동쪽에. 그래서 하현달은 새벽녘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하현달은 새벽녘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상현달은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름달이 이게 남쪽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가 북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북쪽. 해가 북쪽에 있을 때가 바로 한밤중 자정이잖아요. 보름달은 자정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정리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볼게요. 23번 문제. 이건 우리 전번 강의에 있었던 건데 달의 위상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보이는 이유였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다고 했죠. 이유는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써주면 되죠.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이다. 근데 지구는
자전주기, 공전주기 다르죠. 그럼 달에서는 지구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달에서는 지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데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전주기, 공전주기 다르기 때문에 달에서는 지구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달은 자전주기, 공전주기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가 있다가 되게 돼요. 그럼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여러분 교재 또 실력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실력 문제 83쪽에 8번 문제 보면 83쪽에 8번 문제. 그럼 이 그림에서도 이 A는 그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이렇게 해하고 같은 방향에 있으면은 해하고 같은 시간에 떠서 같은 시간에 지기 때문에 볼 수 없다겠죠. 사기잖아요. 그럼 C는 이게 상현이죠. 달은 항상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그럼 이 D가 바로 보름달이고, 그럼 E는 하현달이 되는 거죠. 그럼 B는 sak하고 상현 사이니까 초승달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럼 E하고 요 A 사이에 이런 달이 있다면 이 달은 이제 금음달이 되게 되고요. 금음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보면 보기 2번부터 볼게요. B에 있을 때는 서쪽 하는 달을 볼 수 있다. B하고 C 초승달, 상현달은 지구에서 보면 해보다 왼쪽에 있죠. 항상 이렇게 해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는 해보다 늦게 떠서 늦게 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초승달, 상현달은 지구에서 볼 때 이 태양 해보다 왼쪽에 있는 달, 그러니까 해보다 늦게 떠서 늦게 지니까 해가 진 후 초저녁에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초승달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상현달은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초승달, 상현달 다 해가 진 후 초저녁에 볼 수 있는데, 초승달은 초저녁에 서쪽 또는 이제 남서쪽 하늘이라고 해도 돼요. 초저녁에 서쪽이나 남서쪽 하늘에서, 상현달은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2번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도 돼요. 항상 이제 내가 보는 거는 남쪽 하늘 쳐다보고 서 있을 때 오른쪽이 서, 왼쪽이 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먼 산 있고, 먼 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초저녁하면 해가 질 무렵, 해가 서쪽에 있을 때죠. 그럼 상현달은 태양하고 90도 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초저녁에 이렇게 남쪽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초승달은 이때 요 사이에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초저녁에, 이것도 초승달이고 이런 모양도 초승달이잖아요. 그래서 상현달, 초승달 다 해가 진 후 초저녁에 볼 수 있는데, 상현달은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고, 초승달은 초저녁에 서쪽이나 남서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림에서 B는 초승달이니까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맞죠? 다음 C는 상현달이잖아요. 상현달이면 음력으로 22일경이 아니라 음력으로 한 7일에서 8일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이 삭에서 다시 삭, 또 보름에서 다시 보름이 된다는 시간을 일상망월, 이걸 음력 한 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29.5일 아니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한 달은 29일 아니면 30일이 되게 돼요. 그럼 달이 A에서 다시 A로 오는데 29일 또는 30일이 걸리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15일. 그럼 C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에서 8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C에 있을 때는 상현달이니까 음력 7일에서 8일 사이가 되게 돼요. 그럼 달이 D 보름달일 때가 음력 15일경이고, 그러면 달이 하현달일 때가 이제 22일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음력 22일경이다는 하현달 2가 되게 돼요. 근데 C는 상현달이니까 음력 7일경 또는 8일경이 되게 돼요. 네,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다음 문제 3번이 되겠네요. D는 보름달. 이 달 중에는 보름달이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달, 가장 밝게 보이는 달이잖아요. 맞는 거고요. 그다음 E는 하현달이죠. 하현달은 태양보다 먼저 떠서 먼저 지는 달, 해가 뜨기 전에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음달하고 하현달은 해가 뜨기 전에 볼 수 있어요. 해가 진 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있을 때는 초저녁에 달을 볼 수 없다. 맞죠? 그럼 반대로 초승달하고 상현달은 해보다 늦게 떠서 늦게 지니까 해가 진 후에 볼 수 있죠. 대신 해가 뜨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 1번인데 일식 월식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달 문제 한다면 이제 다룰 내용이에요.
일식은 해가 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그럼 여기 보면 지구에서 볼 때 달이 A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 지구에서 보면 해가 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일식이에요. 그럼 A 자리는 사기잖아요. 일식은 사귈 때 일어난다가 되게 돼요. 그래서 A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게 돼요. 근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일식은 사귈 때. 근데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와요. 그럼 그림자는 해 있는 반대쪽에 생기죠. 그럼 달이 지구 그림자 들어가려면은 요 근처에 있어야 돼요. 보름달 근처. 그래서 월식은 보름달일 때 생겨요. 근데 보름달을 우리가 한자로 이제 망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일식은 사귈 때, 월식은 망일 때 일어난다. 그거 좀 듣고 같이 좀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다음 문제, 좀 교재 단원 종합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112쪽에 10번 문제 볼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이제 달 문제만 직접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112쪽에 10번 문제. 먼저 그림 보면 A, B 다 왼쪽이 보이잖아요. 그 왼쪽이 보이면은 오른쪽이 보이죠. 오른쪽이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이 보이면 금음 아니면 하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하연이죠. 금음이죠. 하연 달이면 이렇게 반이 보이는 거고 보이는 부분이 반보다 적으면은 이거는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되잖아요. 이거 얘기를 잘못했네요. 여기 보면 오른쪽이 보이죠. 이거 보이는 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 보이면은 이런 모양이면 초승이고 반이 보이면 상현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왼쪽이 보이면 이렇게 왼쪽이 보이면 금음이나 하연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이 보이면 초승 또는 상현, 왼쪽이 보이면 금음 또는 하연이 되게 돼요. 근데 이런 초승달하고 상현달은 해보다 늦게 떠서 늦게 지는 달, 해가 진 후에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초승달은 해가 진 후 초저녁에 서쪽이나 남서쪽 하늘에서, 근데 상현달은 해가 진 후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A, B는 다 초승달이죠. 초승달이니까 초저녁에 서쪽 또는 남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돼요. 근데 그 기억에다 중요하다는 표시해 놓고 달은 A에서 B로 이동했다고 했어요. 이건 찾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달은 초승달 다음에 상현달이 되죠. 그럼 초승에서 상현으로 가면서 또 보름까지 갈 때는 점점 보이는 부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초승에서 상현, 보름달까지는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럼 보름에서 하연, 금음으로 갈 때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죠. 그럼 초승달이니까 점점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달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 달의 공전 방향 얘기잖아요. 달은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동쪽으로 가니까 달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역시 A에서 B가 되는 거고요. 달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맞는 거죠. B의 달은 초저녁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초승달, 상현달 다 해보다 늦게 떠서 늦게 지는 달, 해가 진 후에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저녁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초승달은 해가 진 후 초저녁에 서쪽이나 남서쪽 하늘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A달은 B달보다 관측 가능한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달을 봤을 때는 이 보이는 부분이 많을수록 볼 수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돼요. 그럼 보이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게 보름달이잖아요. 그 보름달이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달이 돼요. 그럼 요 A가 B보다는 보이는 부분이 많죠. 이 말은 A가 B보다 볼 수 있는 시간이 길다가 되게 돼요. 맞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달에서는 그러니까 초승달하고 상현달은 해가 진 후에 볼 수 있는 달이 돼요. 근데 초승달은 해가 진 후 초저녁에 서쪽 또는 남서쪽 하늘에서, 근데 상현달은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염조고는 꼭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그럼 금음달하고 하연달은 반대예요. 그럼 금음달하고 하연달은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볼 수 있는 달이죠. 근데 금음달은 새벽녘에 동쪽이나 남동쪽 하늘에서, 근데 하연달은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가, 새벽녘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달을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이 보이는 모양이 초승 또는 상현, 초승 또는 상현이 되고 왼쪽이 보이면
금음 또는 하연이 되게 돼요. 근데 달은 이 볼 수 있는 면적, 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면적이 넓을수록 그만큼 볼 수 있는 시간이 길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고 다음 문제 일식과 월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재 74쪽으로 다시 와서 74쪽에 일식하고 월식. 우리가 일식 월식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일식은 해가 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했죠.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식은 사귈 때, 월식은 망일 때 일어난다. 이건 연비 기본적으로 꼭 좀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걸 보면 일식은 사귈 때라는데 일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개기일식, 부분일식, 금한일식. 그 개기일식은 해가 달에 완전히 가려진 상태를 개기일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해가 달에 일부만 가려진 상태를 부분일식이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금한식 또는 금한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달이 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돼요. 달이 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달이 이건 평소보다 조금 작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금한식은 조금 복잡한 건데 일단 우리가 개기일식하고 이 부분일식 요거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개기일식이건 부분일식이건 일식은 달의 위치를 보면 사기 되게 돼요. 그러니까 개기일식, 부분일식 전부 다 달은 사귈 때 생기게 돼요. 근데 이때 지구에서도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에요.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보면은 이때는 요 해가 달에 완전히 가려지게 돼요. 이렇게 해가 달에 완전히 가려진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지구에서도 요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이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을 바로 달의 본 그림자라 그래요. 요 말을 여러분들 외워둬야 돼요. 그럼 달의 본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런 사는 사람. 뭐 이런 데서 사람이 살 거 아니야 이런데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거죠. 볼 때는 이 해가 달에 가려지긴 가려지는데 해가 달에 전체가 다 가려지지 않고 일부만 가려지게 돼요. 이렇게 해가 달에 일부만 가려지는 현상을 부분일식. 그럼 지구에서도 이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을 달의 반그림자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말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의 본그림자 지역은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 달의 반그림자는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그럼 이런 사람이 볼 때는 해가 달에 가려지지 않죠. 그럼 여기는 일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식은 달의 본그림자하고 반그림자 지역에서만 일식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해 반대쪽, 이쪽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쪽은 밤이잖아요. 밤에 해가 안 보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식은 낮에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금한식은 달은 지구줄 돌잖아요. 근데 달이 지구줄 돌 때도 우리 지구가 태양절 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구가 태양절 돌 때도 완전한 원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겠죠. 조금 찌그러진 타원궤도로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양은 이 타원인 지구 공전궤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상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절 돌다 보면 지구하고 태양하고 좀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케플러 제1법칙이잖아요. 타원궤도 법칙. 그럼 마찬가지예요. 달이 지구를 돌 때도 완전한 원궤도가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돌아요.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 지구와 마찬가지로 달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좀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가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가 가장 멀 때를 근일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그러죠. 그럼 마찬가지로 달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를 이때는 근지점이라고 그래요. 지구니까 가장 멀 때를 원지점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달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평소보다 좀 멀어진 거예요. 그럼 평소보다 멀어지면 달이 평소보다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작게 보이니까 그 평소 같으면은 달이 이렇게 해를 완전히 가리게 되는데 달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평소보다 좀 멀어졌어요. 멀어지니까 달이 평소보다 좀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작게 보이니까 이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 이 속에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럼 이 바깥쪽 이 부분은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고리 모양 보이겠죠. 요거를 바로 우리가 금환식 또는 금환일식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금환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나타나는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환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평소에는 금환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평소에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평소 같으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데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가 평소보다 멀어져서 달이 평소보다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작게 보이니까 금환식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 있죠. 평소에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 그럼 평소에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이 경우도 역시 그대로 부분일식이에요. 부분일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금환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평소에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가 평소보다 좀 멀어졌을 때 그때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왜 일식 현상이 생기냐면 당연히 해가 달보다 훨씬 크죠. 근데 해는 지구하고 멀고 달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달이 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보는 크기는 아주 이게 공교롭게 정교하게 달하고 해하고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보여요. 해하고 달 크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해 크기가 보름달 있죠. 보름달 크기만큼 보이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해가 당연히 더 큰데 멀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해하고 달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개기일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 사이 거리가 조금 평소보다 멀어지면 달이 평소보다 좀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환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달의 위치가 아주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참 공교롭게도 해하고 달하고 지구에서 볼 때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해하고 달하고 똑같은 크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개기일식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근데 금환식은 평소에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때가 금환식이 돼요. 근데 평소에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이 경우도 역시 그대로 부분일식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금환일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식에서는 개기일식하고 부분일식 그것만 정확히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달의 봉그림자,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달의 반그림자. 근데 개기일식이건 부분일식이건 다 달의 모양을 보면 사귈 때 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이 그림은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은 이걸 좀 어렵게 그려준 건데 해가 이건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해가 이쪽에 이렇게 써갖고 햇빛 이쪽으로 오니까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좀 어렵게 그려줬는데 요건 이제 조금 더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요 그림을 이제 편하게 그려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건 이제 해를 이쪽에다 그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달은 지구줄 돌잖아요. 이렇게 달이 지구줄 돌다가 이렇게 달이 지구 그림자 안에 들어갔을 때 안에 들어가면은 이때가 바로 월식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달이 월식이 생기는 위치를 지구의 봉그림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 들어갔을 때가 개기월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달의 일부만 지구의 봉그림자 있을 때, 달의 일부만 이렇게 지구의 봉그림자 있을 때가 바로 부분월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에 있으면 개기월식. 근데 달의 일부만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으면 부분월식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달이 지구줄 돌다 보면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는 지구에서 보면 달이 보여요. 평소보다 약간 어둡지만은 다 보여요. 그 보이니까 이거는 월식이 아니에요. 개기월식도 아니고 부분월식도 아니에요. 요거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반영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개기월식도 아니고 부분월식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기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을 때,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만 지구의 봉그림자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달 일부만 지구의 봉그림자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요거 같이 그려준 건데 이건 이제 해가 이쪽에 있다는 거죠. 얘기했듯이 이제 햇빛이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럼 여기 보듯이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 있으면 개기월시. 근데 달의 일부만 이렇게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으면 이런 그림이 이게 바로 부분월식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개기월식도 아니고 부분월식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일식 월식 중에 또 조금 어려운 거 우리가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이제 일식하고 월식을 같이 그려준 거죠. 그 일식은 개기일식이건 부분일식이건 다 사귈 때, 월식은 개기월식이건 부분월식이건 망일 때를 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일식은 사귈 때라는데 이때 지구에서도 봉그림자하고 반그림자죠. 여기서만 일식이 나죠. 이런 데서 하는 사람은 일식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식은 요 봉그림자하고 달의 반그림자 지역에서만 일식이 생기게 돼요. 근데 월식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구 어디서든지 간에 달을 볼 수 있는 지구 어디서든지 간에 다 이런 경우는 부분월식을 볼 수가 있어요. 달의 일부만 봉그림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 달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때는 달을 볼 수 있는 지구 모든 지역에서 다 개기월식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월식은 달을 볼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다 관측이 가능해요. 근데 일식은 지구에서도 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중에서도 달의 봉그림자하고 이 반그림자 지역에서만 일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한 거는 일식은 이 해가 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근데 달은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해가 있으면은 항상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해를 보면 해 오른쪽이 서예요, 무조건. 해 왼쪽이 동이에요. 근데 달은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이 방향으로 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달이라고 하면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돌다가 해를 가리면 그게 일식이 돼요. 그럼 이렇게 돌면서 가려지니까 항상 해 어느 쪽부터 가려지냐면 해 오른쪽, 바로 서쪽부터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은 항상 이 서쪽부터 시작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세 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잖아요. 그럼 일식은 중국부터 시작이 돼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순서로 일식이 진행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서울, 강릉이 있어요. 그럼 인천이 서쪽이잖아요. 인천, 서울, 강릉 순서로 일식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일식은 항상 이 서쪽부터 이 태양, 해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월식은 역시 달이 지구주를 돌다 이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구의 본 그림자 안으로. 근데 달은 항상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돌게 돼요. 그럼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달의 동쪽, 왼쪽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보면 달은 이 왼쪽부터 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월식은 왼쪽부터, 그러니까 동쪽부터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인천, 서울, 강릉에서 만약 월식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강릉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월식은. 그래서 일식이 진행된 순서하고 월식이 진행된 순서는 전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일식만 정확하게 외워두면은 월식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식은 서쪽부터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이거 정확히 외워두면은 그 월식은 반대로 동쪽부터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식 월식 문제가 조금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이 내용이 돼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식 월식 내용을 쭉 정리해봤고 다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고 79쪽에 21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21번.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날 관측한 일식의 모습이다. 그럼 가는 태양이 해가 달에 완전히 가려졌죠. 이게 바로 개기일식이에요. 그럼 가는 바로 달의 봉그림자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지 못했잖아요. 그럼 부분일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달의
반그림자 지역에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날 달의 위상은 망이 아니라 사기죠. 개기일식이건 부분일식이건 다 사귈 때나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그냥 1번이 되겠네요. 다음 가에서는 코로나가 보인다. 요 2번에다가 나는 밑줄을 쳤나요. 일식은 해가 달에 가려지는 거다 그랬죠. 그럼 일식 때 가려지는 부분, 이 해가 바로 이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 이 해를 우리가 이걸 광구라 그래요. 광구예요. 그럼 이 광구 바깥쪽 부분 있죠. 여길 태양의 대기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의 대기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광구보다 어둡기 때문에 이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광구가 태양의 광구가 이렇게 달에 가려지면 그때 여기 안 보이니까 이 대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 해는 바로 이 광구예요. 그럼 대기는 언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태양의 광구가 달에 완전히 가려진 개기일식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 중에서도 이 대기가 가장 바깥쪽, 이 바깥쪽 부분을 코로나라 그러게 돼요. 그럼 이 가에서는 코로나가 보인다. 이 말은 태양의 대기는 개기일식 때만 관측이 가능하다. 코로나는 개기일식 때 관측이 가능하다. 같은 말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죠. 가는 개기일식이니까 달의 봉그림자 지역에서 본 것이다. 맞죠? 다음 나는 부분일식이니까 달의 반그림자 지역에서 본 것이다. 맞죠? 가를 관측한 지역에서는 부분일식도 관측할 수 있다. 5번에다 중요하다는 표시를 놔요.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개기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일식도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부분일식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개기일식, 개기일식을 가다가 다시 부분일식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돼요. 이건 당연한 게 여기 조그맣게 해가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달이라고 하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보면 가려지니까 처음에 이렇게 일부 가려졌죠. 부분일식이에요. 다 가려지면 개기일식이 되게 돼요. 근데 일이 가면서 또 부분만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부분일식도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때는 당연히 부분일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해가 있으면은 뭐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는 가려지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지나가면 마찬가지로 가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부분일식만 관측이 가능하고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을 같이 두 가지를 다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답은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83쪽에 이번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83쪽에 9번 실력 문제 중에 20문제가 되게 돼요. 83쪽에 9번 문제. 먼저 일식은 사귈 때, 월식은 망일 때란다.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A에 있을 때 개기 월식이라 한다. 그럼 A는 사귀잖아요. A는 일식이죠. 그러니까 일식은 사귈 때, 월식은 망일 때나 하잖아요.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다음 B는 달의 일부만 지구 봉그림자 있죠. 이거는 부분월식이 일어난다. 맞죠? 근데 C는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기월식이 일어난다. 맞죠? 그러니까 D에 있을 때는 개기월식도 아니고 부분월식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D에 있을 때는 개기월식도 아니고 부분월식도 아니까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으면 개기월식, 달의 일부만 이렇게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으면 부분월식. 근데 이 D와 같은 경우에는 개기월식도 아니고 부분월식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말은 이때 여기 있을 때는 지구에서 달이 보이는 거죠. 개기월식은 지구의 밤인 모든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월식은 달을 볼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일식은 지구에서도 달의 봉그림자하고 반그림자죠. 여기서만 일식 관측이 가능한데 월식은 달을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맞는 거죠. 그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식은 사귈 때, 월식은 망일 때. 근데 이 중에서도 달의 봉그림자 지역에서는 객일식, 달의 반그림자 지역에서는 부분일식. 근데 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에 있으면 객이월식, 달의 일부만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으면 부분월식. 그럼 특히 일식은 서쪽부터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월식은 동쪽부터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 그거 같이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음 이거 10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삭이나 망은 각각 매월 한 번씩 일어나는 데 비해 그러니까 상망월이 음력 한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삭하고 망은 음력 한 달에 한 번씩 있죠. 근데 일식하고 월식은 음력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먼저 달의 공정궤도하고 지구 공정궤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일식이라 하려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일식이라 하려면 달은 삭 그러면서 해, 달, 지구가 같은 면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달이 요거보다 좀 위에 있거나 좀 아래에 있으면 이때는 지구에서 해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월식은 망일 때 일어나는데 이때도 그러면 지구하고 달이 같은 면상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달이 이거보다 좀 위에 있으면 또 아래에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는 태양줄 돌죠. 이 지구 공정궤도를 우리가 두 글자로 황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은 또 지구줄 돈단 말이에요. 그럼 달이 지구줄 도는 길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도는 달의 공정궤도고 황도는 지구 공정궤도잖아요. 이게 딱 들어맞지 않고 여기 약간 경사 비스듬하게 엇갈려 있어요. 경사져 있기 때문에 사귈 때마다 둘이 같은 면에 있는 거 아니고 망일 때마다 해하고 지구하고 달이 같은 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귈 때마다 일식, 망일 때마다 월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구 공정궤도와 달의 공정궤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써주면 되게 돼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지구 공정궤도하고 달의 공정궤도는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5도라고 써줘도 되고 그냥 단순히 달의 공정궤도와 지구 공정궤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써주면 되게 돼요. 다음 문제, 이번 교재고 112쪽으로 가서 이제 단원 종합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112쪽에 11번 문제가 되겠네. 112쪽에 11번. 개기월식하고 부분월식이에요. 개기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을 때,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만 지구의 봉그림자 안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월식은 개기월식이건 부분월식이건 다 보름달 망일 때 생기죠. 그럼 보름달 망이면 음력으로 1일경이 아니라 음력 15일경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음력 1일경이면 이때 사기잖아요. 사기니까 이때는 월식이 아니라 일식이 일어나겠죠. 일어났다고 하면은. 네, 틀린 거고요. 관측 시각은 가가 나보다 빨랐다. 여기다 중요하다는 표시를 나요. 그러니까 일식은 해 오른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왼쪽이잖아요. 왼쪽부터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왼쪽부터 가려져서 이렇게 가려지게 순서가. 그럼 여기 가려지고 그다음 다 가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 중 어떻게 먼저가 되게 돼요?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월식은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죠. 그럼 왼쪽이 가려졌다가 그 다음에 이쪽이 다 가려지면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먼저 가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이쪽이 가려졌어. 이만큼이 안 보여, 이만큼이. 그럼 이거는 왼쪽부터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 그러다 다 가려지고 그 다음에 요 그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요 두 개의 그림 중에서는 이게 먼저죠. 이게 바로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라는 뜻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니은이 틀린 거야. 그럼 가가 더 빠른 것이 아니라 나가 더 빨라야 되죠. 가일 때 달에서는 개기일식이 관측된다. 그럼 이때는 달이 지구 봉그림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달 전체가. 그럼 이때 달에서 보면 해가 이때는 지구에 완전히 가려지겠죠. 그럼 달에서는 개기일식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개기월식을 볼 수 있는 날, 만약 이때 달해가 있다고 하면 달에서는 개기일식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디귿은 맞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2번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그 보기 니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 바로 월식은 동쪽부터 그러니까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고 일식은 반대로 서쪽부터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그게 이제 일식 월식 문제가 좀 어려울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월식 부분 월식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데 개기 월식 때는 달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붉게 보여요. 아주 기분 나쁘게 달이 붉게 보이게 돼요. 그거는 이제 이 붉은 빛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좀 복잡한 건데 이제 어떤 거와 같은 원리냐면 해가 질물에 보면 노을도죠. 붉은 노을. 이렇게 노을이 면서 해가 붉게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원리는 같은 거예요. 실제 이제 개기 월식 때는 달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이 이렇게 붉게 보여요. 요거는 이제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붉게 보이는 거하고 이제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고 115쪽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건 한 단계 높은 이제 수능 관련된 문제인데 대충 예비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뤘던 이런 정도 내용을 알면은 수능 정도 수준에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어요. 2번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고 115쪽에 이건 태양의 광구가 달에 완전히 가려졌죠. 개기일식. 이게 바로 금만식이에요. 이게 바로 금만식이 되게 돼요. 금만식은 그러니까 평소라고 하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데 평소보다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달이 평소보다 작게 보인 거예요. 평소라면 이렇게 됐는데 달이 평소보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해요 바깥쪽 광구의 요 바깥쪽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개기일식, 나는 이제 금만식이죠. 가는 달의 봉그림자 지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이렇게 개기일식을 관측한 지역은 달의 봉그림자죠. 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다음 나에서 밝은 부분은 채층이다. 채층은 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우리 태양에서 다루는 건데 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이 광구라고 했잖아요. 광구. 그럼 광구 바깥쪽 부분을 대기라고 했어요. 근데 태양의 대기를 보면 태양 대기에서도 광구 바로 바깥쪽에 아주 얇으면서도 붉게 보이는 층이 있어요. 얇고 붉게 보이는 층을 여기를 채층이라고 그래요. 또 태양에서 보면 채층 바깥으로 솟구치는 이런 큰 불꽃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불꽃이라고 해도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불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예요. 불기둥이에요. 이런 걸 홍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태양 대기 바깥 이 대기를 이걸 코로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층, 홍염, 코로나는 다 태양의 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태양의 대기는 평소에 볼 수가 없다고 했죠. 개기 시대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채층, 홍염, 코로나 다 개기 시대만 관측이 가능한 곳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는 대기 아니잖아요. 이건 광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 이건 광구예요. 근데 달이 평소보다 작게 보여서 달이 광구를 다 가리지 못한 거잖아요. 계속 니에 틀린 거예요. 다음, 가와 나가 일어난 날에는 달의 위상이 보름달이다. 일식은 사귈 때 난다고 했잖아요. 보름달일 때는 월식이 나죠. 틀린 거고요. 답은 그래서 1번 기억인데 여기 이 문제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 고1에서는 개기일식은 달의 봉그림자죠. 부분일식은 달의 반그림자죠. 그거하고 항상 이 일식은 서쪽부터 달의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그거는 확실히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유상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보면 부분일식이죠. 해 일부만 가려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는 지구에서도 이제 달의 봉그림자 지역에서 관측한 모습이고, 요거는 달의 반그림자 지역에서 이제 관측한 모습이 되게 돼요. 가에서 코로나를 볼 수 있다. 그 코로나는 태양의 대기, 개기 시대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기 시대 코로나를 볼 수 있죠. 바로 이 부분 있죠. 여기가 태양의 대기가 가장 바깥쪽 자리, 여기 코로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이 붉은색으로 좀 보이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불꽃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홍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태양 대기 바깥쪽 가장 바깥쪽 바로 위에
얇고 붉게 보이는 층, 여기는 잘 보이질 않는데 얇고 붉게 보이는 층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채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채층, 홍염, 코로나는 다 태양의 대기. 평소에는 관측할 수 없어요. 개기시 때만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요 그림 나에서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이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광구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 광구가 되고요.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은 근데 일식은 개기일식은 부분일식은 다 사귈 때 일어나죠. 그럼 가도 사귈 때, 나도 사귈 때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 그 디귿에다 중요하다는 표시잖아요. 우리가 요건 앞에고 바로 위에 2번 문제도 했었던 건데 월식은 동쪽부터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죠. 근데 일식은 서쪽부터 해 오른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가나 중 어떤 게 먼저냐는 거는 여기 보면 이건 해 왼쪽에 가려졌죠. 그러니까 일식은 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 해 오른쪽이 서고 해 왼쪽이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달이라고 하면 달이 이 지구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돌면서 이게 해를 가리게 돼요. 그럼 항상 가려지는 게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돼요. 그럼 순서를 보면 오른쪽에 가려지니까 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면서 요만큼이 가려진 거예요. 요만큼이. 그러다가 다 가려지면 안 보이죠. 전체가 안 보이죠. 다 가려졌어요. 여기만 가려졌다가 그다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이 지구주를 도니까 그럼 가려지면 그 다음에는 이쪽에 가려지겠죠. 이쪽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요만큼이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요만큼이 가려지는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부분일식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분일식을 같이 볼 수 있는데 항상 해 오른쪽, 이 오른쪽에 가려지는 게 요거보다 먼저고 그 왼쪽에 가려지는 거는 요거보다 나중에 되게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요건 해 왼쪽에 가려졌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나중이 되는 거죠. 그럼 일식은 그래서 가에서 나로 진행했다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만약 오른쪽이 여기가 가려졌다고 이만큼이 가려진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 이쪽이 먼저지만은 왼쪽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항상 오른쪽부터 가려지니까 이쪽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해가 이제 광구 중에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개기일식이 그러다 이제 왼쪽이 가려지고 요만큼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여기 왼쪽이 안 보이는 요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개기일식 다음에 생긴 부분일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 기역하고 디귿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계 역학에서도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것이 케플러 법칙이 있었잖아요. 케플러 법칙, 그다음에 천동설하고 지동설. 바로 천동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구 중심설, 그리고 지동설을 태양 중심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자전하고 공전 관련된데요. 그다음에 달의 운동하고 일식월식.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걸 쭉 다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케플러 법칙 할 때 이 케플러 법칙을 증명한 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케플러 법칙은 우리 지구학 분야지만은 이제 만유인력 법칙은 이제 물리 분야가 돼요. 여러분이 다음 강에는 이제 태양계 역학 이제 역학 시간 다음 강에는 이제 물리 분야 민석환 선생님과 같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케플러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다루고 그거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대기, 그다음에 이제 지구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